이 책은 권력에 관한 책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권력, 즉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오늘날 세계를 바꾸는 역사적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책이다. 권력은 점점 분산되고 있다. 오랫동안 기득권을 유지해온 거대 권력들에 맞서는 새롭고 작은 권력들의 도전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할 방법들은 더욱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이러한 변화의 중대성과 본질,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완전히 무시한다. 우리는 주로 인터넷과 각종 새로운 기술이 권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어디서 어디로 권력이 이동하는지, 또는 문화라는 연성 권력이 군사력이라는 경성 권력을 대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만 주목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관점들은 불완전하다. 사실 그런 관점들로는 오늘날 권력의 획득, 유지, 실각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작동 방식을 바꾸게 하는 근본적인 힘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오늘날 권력이 완력에서 두뇌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전통적인 거대 기업에서 민첩한 벤처 기업으로, 완고한 독재자에서 소도시의 광장과 사이버 공간의 민중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그것을 권력이 한 대륙이나 국가에서 다른 대륙이나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거나 수많은 새로운 권력자들 사이로 권력이 분산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권력은 지금까지 잘 인식하고 이해했던 것과 달리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 중이다. 국가, 기업, 정당, 사회운동단체, 기관이나 개인 지도자들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권력을 얻으려고 서로 싸울 때에도 그들이 싸우면서까지 그렇게 간절히 얻고 지키고자 하는 권력 그 자체가 슬금슬금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권력은 쇠퇴하고 있다. 요컨대 이제 권력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 21세기에 권력을 얻기가 전보다 더 수월해졌지만 권력을 잃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더 쉬워졌다. 반면에 권력을 행사하기는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기업의 이사회장과 군사전투 지역에서 사이버 공간에 이르기까지 권력 투쟁은 여전히 격렬하지만 그것을 통해 얻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권력 투쟁의 격렬함은 권력 그 자체의 덧없음이라는 본질을 감춘다. 권력이 어떻게 그 가치를 잃는지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제기하는 어려운 과제들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21세기의 세계를 개조하는 가장 중요한 흐름들 가운데 하나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다. 권력이 사라졌다거나 강력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중국 국가주석, JP 모건이나 쉘 오일의 최고 경영자, 뉴욕타임스의 편집장, 국제통화기금의 사무총장, 그리고 교황은 지금도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 권력은 전임자들이 행사했던 권력보다는 약하다. 과거에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권력을 다투던 경쟁자들이 적었을 뿐 아니라 권력에 제약을 가하는 요소들, 예컨대 시민운동이나 세계시장, 언론 감시와 같은 형태도 별로 없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권력자들은 실수를 저지르면 대개 전임자들보다 더 혹독한 대가를 즉시 치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 대처하는 권력자들의 행동 방식의 변화는 인간 상호관계의 모든 측면에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권력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꿔 나가고 있다. 바야흐로 권력의 쇠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이런 과감한 주장을 입증하고자 한다. 권력은 견고해진다. 기존 권력자가 경쟁자의 공격을 막으려고 친 장벽들 때문이다. 그런 장벽들은 신흥 세력이 유망한 도전자로 성장하는 것을 막을 뿐더러
권력 기반을 탄탄히 다진 기존 권력자의 지배를 강화한다. 그 장벽들은 각종 선거 제도부터 군대와 경찰의 공권력, 자본, 배타적 자원 접근, 광고 예산, 특허 기술, 유명 브랜드, 종교 지도자들의 도덕적 권위나 특정 정치인의 개인적 카리스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깃들어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권력주의에 처진 장벽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약해졌다. 그것들은 이제 아주 쉽게 침식되고 매몰되고 구멍이 뚫린다. 앞으로 국내외 정치, 기업 활동, 전쟁, 종교 등 전반에 걸쳐 살펴보겠지만 이런 현상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들은 인구 구성과 경제의 변화, 정보기술의 확산뿐만 아니라 정치적 변화와 장래에 대한 기대, 가치관, 사회 규범의 근본적 방향 전환과도 관련이 있다.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 기술은 권력에 접근하는 방식과 권력의 사용 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권력 주변의 장벽들이 약해진 이유를 좀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개발도상국들의 급속한 경제성장, 이민 형태, 의학과 보건, 교육, 심지어 태도와 문화 습성 같은 다양한 요소들, 요컨대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전반적인 범위와 상태, 가능성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삶과 옛 선조들의 삶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규칙들이 아니다. 그것은 지구상에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옛날보다 더 오래 산다. 건강도 더 좋아졌다. 더 많은 사람이 글을 읽을 줄 알고 교육도 더 많이 받는다. 굶주리는 사람도 전례 없이 많이 줄었다. 밥벌이가 아닌 다른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쓴다. 그리고 현재 사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보다 더 쉽고 싸게 다른 곳을 찾아보거나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근접성과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접촉도 빈번해지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도 높아지고 그것을 실현할 기회도 많아졌다. 물론 건강, 교육, 성공 이런 것들이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난과 불평등, 전쟁, 질병, 사회 경제적 고통이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명, 문해 능력, 유아 사망률, 영양 상태, 소득 수준, 교육 성과, 인간 개발과 관련된 전반적 통계 현황은 권력을 얻고 유지하고 잃는 조건들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방식으로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에 이어지는 세 개의 장에서 이런 개념들을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이 장은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권력에 대한 명백하고 실질적인 사고방식을 소개한다. 권력이 행사되는 다양한 방식을 면밀히 살펴보고 영향력과 설득력, 강제력, 권위와 같은 권력의 여러 측면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권력이 스스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집중할 수 있게 보호해주는 장벽 뒤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 장벽들은 언젠가 결국 무너지고 권력 보호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3장에서는 권력이 그토록 많은 다른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커졌는지 설명한다. 나는 이렇게 묻는다. 왜 권력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조직의 규모와 동등한 것처럼 여겨지는가? 왜 거대하고 계층화된 중앙집권 조직들이 권력을 행사해온 지배적 수단이 되었는가? 조직 규모를 갖춘 권력의 결합은 20세기 동안 최고조에 달했다. 비록 오늘날 그 사실들이 확실하게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사장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들이 어떻게 경쟁자들의 접근을 막는 권력의 장벽을 세우고 지키는 것을 더욱 힘들게 하는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만들어냈는지 자세히 보여준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세 가지 혁명적 변화에서 기인한다. 첫 번째는 양적 증가 혁명이다. 이것은 현존하는 국가의 수에서 인구 규모, 생활 수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의 수, 시장에 나오는 제품 수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이동혁명이다. 노동력, 상품, 돈, 아이디어, 가치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세계 곳곳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의식혁명은 이런 변화에 수반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열정 같은 우리 마음속의 큰 변화를 반영한다. 이 세 가지 혁명은 독자들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각각 어떻게 권력을 얻는 것은 더 쉽게 하면서도 동시에 권력을 행사하고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게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한 적도 없었다. 4장에서는 이 세 가지 주요 혁명이 어떻게 권력의 장벽들을 무너뜨리면서 강력한 권력 행사를 점점 더 힘들게 하는지 자세히 보여준다. 그 결과 오늘날의 거대한 중앙집권 조직들은 그들이 보유한 거대 자산만으로는 더 이상 지배를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한계에 직면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강압, 의무, 설득, 유인을 포함해서 각종 권력이 펼쳐지는 환경이 바뀌었다. 즉, 조직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만 유리하거나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것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